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 용도자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적십자 국제위원회에서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보내온 선물을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빼떼르 모레루 적십자 국제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최고인민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에게 전달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중국의 회사와 경제계 인사들이 선물과 편지를 드렸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중국 산동성 위에시 금우그룹 유한공사와 리 사장 유부림이 공동으로 드리는 선물이 15일 중국 주재 우리나라 특명정권 대사에게 전달됐습니다. 이에 앞서 경의하는 원수님께 전승 62세 즈음에서 베이징 재화춘추경매유한공사 이사장 마태평이 선물과 편지를 올렸습니다. 백두산 졸세위인들의 태양상을 형상한 모자이크 비옥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가 명강군에 모셔졌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는 명강군 인민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군의 발전과 인민 생활을 높이는 데서 나서는 방향과 방도도를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태양상을 모자이크 벽화로 정중히 모신 이곳 군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용도 따라 마식령속도 창조를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위훈의 창조자가 될 불타는 교리를 다지었습니다. 뜻깊은 선군절을 맞으며 온 혁명 사적관을 찾는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은 오보이 장군님께서 군사야용 훈련을 지도해 주시던 나날에 보여주신 비범한 군사적 예지와 탁월한 용군술, 고미한 풍모를 더욱 가슴 뜨겁게 새겨 안고 있습니다. 우리 온혁명 사독관은 시세의 선군 용장이신 김정일 대원수님의 위대한 군인 생활의 하루하루가 굽이쳐 흘러간 역사의 사적에 깃든 것입니다. 병사 생활 체험이 없이는 병사들을 잘 알 수 없고 병사 내종을 모르고서는 군사를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은 46일의 군사야용이 나날 우리 장군님의 가슴속에 자리 잡은 신조였습니다. 오보이 수령님의 군사사상과 전법을 깊이 연구 제독하고 우리나라의 실정과 현대전의 특성에 맞는 전투 지휘 능력과 윤군수를 갖추어 나가시기 위해 우리 장군님께서 지시하신 밤은 그 얼마인지 모릅니다. 다른 야영생들과 똑같이 소대, 분대에 소속되시오 이병 근무와 무기 청소뿐만 아니라 이긴 새벽 남 먼저 일어나시오 병실 아궁에 불도 지펴주시고 식당 근무도 서신 우리 장군님이시었습니다. 오늘 여기 사적관을 돌아보면서 송군혁명 용도의 나날 우리 장군님께서 어찌하여 그 어느 처소를 찾으시어서도 병사들의 그 기호와 아침이 속생각까지 구리도 구체적으로 헤아려 주시었는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군님처럼 용장의 지혜와 영맹도 병사 생활에서 움트고 장군이 어깨 위에 빛나는 군별도 병사 생활이 땀으로 빚어져야 한다고 하시며 이처럼 소박하고 평범하게 병사 생활 체험을 한 용장이 이 세상 그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용도 따라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한생의 위협인 주체혁명 위협, 현군혁명 위협, 승리의 그날까지 옥색에 쌓아나갈 결심이 더욱 굳어집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천추만대에 빛내어 나가자. 마식령 속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성중앙기관 일꾼들과 정무원들이 23일 평양시 교외에 특색 있게 건설되고 있는 과학자 살림집 건설장에서 보람찬 금요노동을 진행했습니다. 네, 오늘 금요노동에는 성중앙기관의 일꾼들과 정무원들이 당의 운정 속에 훌륭히 건설되고 있는 여기 그 과학자 살림집 건설장에 나와 보람찬 금요노동의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부수는 2,0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노동에서는 주택건설지구 지대정리와
잔디 신길이란 기초 준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참가한 모든 성중앙교회 정무원들이 날씨가 이렇게 무덥지만 그 모든 일솜씨 하나하나가 깐지고 주인답고 그 일자리가 푹푹 나서 진짜 그 금요동 현장은 그야말로 들끓고 있습니다. 한 개 더시를 방불케 하는 이 아파트가 줄지어 쫙 일어선 걸 보니 우리 당의 과학중시 사상이 그대로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과학자 살림집 건설장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하려고 오늘 금연호동을 계기로 달려나왔습니다. 건설물의 질이 대단합니다. 인민군 군인들이 그 백명적 군인 정신과 맛있는 속도 창조 그 정신이 여기서 나래치고 있다고 정말 진심으로 느끼게 됩니다. 우리도 이 군인들이 그 정신과 그 본때를 따라 배워서 우리 맡은 집안 정리에서도 그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식용 스키장 건설장에서 현지 취재반이 보내온 소식에 의하면 군인 건설자들이 마식용 스키장의 1도선은 살림집 건설을 마감 단계에서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경야는 최고사령관 김종훈 원수님께서 주변 환경을 원상대로 보존할 때 대해서 주신 현지 말씀을 높이 받들고 이들은 살림집들을 건설하면서 주변의 자연 풍치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는 데 힘을 놓고 있습니다. 또한 살림집 내부 벽체 미장과 타일 붙이기를 비롯한 마감 공사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면서 편의봉사시설과 타가서 유치원을 비롯한 공공건물 공사도 동시에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남포 자철광산이 조업했습니다. 조업식에는 관계부문 일꾼들, 남포 자철광산의 일꾼들과 종업원들, 중국 손님들이 참가했습니다. 조업식에서는 연설이 있었습니다. 조업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선광장을 비롯한 여러 생산 공정들을 돌아봤습니다. 전국 신발공업부문 과학기술 발표회가 원산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각지 신발공업부문 과학자, 기술자, 교원, 연구사, 300명 소조원, 기능공들이 발표회에 참가했습니다. 발표회에서는 자체의 힘과 기술로 생산 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새로운 형의 체육 신발을 개발했으며 맵시 있고 가벼운 신발들을 실리 있게 생산하고 있는 류원 신발 공장을 비롯한 여러 신발 공장들의 성과와 경험들이 소개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생산과 질 제고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과학기술의 힘으로 풀어 자기 다리를 상징하고 대외 시장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신발을 생산하는 데서 쌓은 경험들을 교환했습니다. 미용촌 세멘트 공장에 2중 3대 혁명 볼건기가 수여됐습니다. 수여식에서는 먼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종용이 전달된 다음 표창장과 2중 3대 혁명 볼건기가 수여되고 모범적인 일꾼들과 종업원들에게 훈장이 수여됐습니다. 수여식에서는 토론들에 이어 결의문이 채택됐습니다. 조중 두 나라 정부 사이의 압록강 국경다리 공동건설과 관리 및 보호에 관한 협정에 따라 진행되는 압록강다리 건설이 힘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는 2010년 12월 공사에 착공한 때로부터 건설에 필요한 노력과 자재를 원만히 보장해서 현재 다리 건설을 75% 개선해서 다그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신의주시와 중국의 단동시를 연결하는 압록강다리의 총 연장 길이는 3,026m이며 쇠밧줄 다리로 이루어진 기본 다리 구간은 1,266m입니다. 다리의 높이는 36m, 너비는 28.5m이며 쇠밧줄들의 합침점인 두 개의 주탑의 높이는 194.6m입니다. 압록강다리 건설이 완공되면 하루에 55톤급 대형 화물 자동차들이 3,000대 이상 통과할 수 있으며 다리 밑으로는 3,000톤급 선박들도 통과하게 됩니다. 2014년 9월에 완공될 예정인 압록강다리는 지금 새 세계의 조중친선의 상징으로서 그 자태를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크나큰 은종 속에 훌륭히 꾸려진 시중어 요양서로는 오늘도 많은 요양생들이 찾아와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 요양소에 많은 요양생들이 와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는 새롭게 경추경기를 치료에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시기에는 경추견을 마른견을 했는데 지금은 감당 속에서 경추견을 새롭게 창안 제작해서 치료하고 있는데 환자들이 매우 좋아합니다. 올해도 요양생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치료실을 더 넓히고 호실들을 잘 정비하고 그리고 그들이 치료 후에 문화정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어 놓았습니다. 김일성 경기장에서 성황리에 계속 진행되고 있는 청년절 경축 1급 남자축구 조별연맹전 소식입니다. 23일 오전에는 가조에 속한 4.25 팀과 묘양산 팀 사이의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경기 시작부터 양팀 선수들은 당의 주체적인 훈련 방침을 받들고 평시에 연마해온 기술과 팀의 전술적 의도를 잘 살리면서 경기를 박력 있게 운영해 나갔습니다. 앞서 진행한 경기들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한 4.25 팀에서 전반 6분경 20번 선수가 강하게 차놓은 공이 그대로 그물에 걸렸습니다. 한 점을 실점당한 데 실망하지 않고 선수들 간 호흡을 잘 맞추면서 공격 횟수를 높여나가던 묘향산 팀에서 전반전 10분경에 상대팀 문전 오른쪽에서 구속 차기한 공을 12번 선수가 돌입하면서 차놓은 공이 득점으로 이어지어 두 팀 간의 경기는 1대1 동점이 된 가운데 더욱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전반전 경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 중간지대에서 상대팀의 공격을 좌절시키면서 2, 3인 결합에 의한 불의적인 공격으로 상대팀의 문전을 위협하던 4.25 팀에서 길게 연락해준 공을 10번 선수가 돌입하면서 보기 좋게 차놓아 또다시 한 점을 기록했습니다. 후반전 26분경 비교적 좋은 위치에서 볼차기를 얻은 묘양산 팀에서 14번 선수가 상대팀 문대 앞으로 띄워준 공을 26번 선수가 돌입하면서 몰이받기 한 공이 그물에 걸려 두 팀 간의 경기는 또다시 2대2 동점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나 조별연맹전에서 1등을 해서 다음 단계 경기에 출전하려는 요리를 안고 공격 속도를 더욱 높여나가던 4.25 팀에서 후반전 32분경 중간지대에서 길게 연락해준 공을 5번 선수가 넘겨받아 득점하는 데 성공해서 결국 이 경기에서는 4.25 팀이 묘양산 팀을 3대2로 이겼습니다. 경기는 계속됩니다. 쿠바 인민과의 연대성 월간의 즈음에서 헤르만 에르민 페라리에스 알바리에스 조조 쿠바공화국 특명전권 대사와 대사관 성원들이 22일 김종숙 평양 방직공장을 참관했습니다. 손님들은 백두산 절세위인들의 손길 아래 나라의 믿음직한 촌생산기지로 강화 발전되어 온 공장의 자랑찬 노정에 대한 해설을 들은 다음 혁명사적교양실과 연육소개실 그리고 공장의 여러 생산 공정들을 주의 깊게 돌아봤습니다. 이어 그들은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을 참관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종일 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 속에 훌륭히 꾸려진 궁전에서 우리의 학생 소년들이 희망과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며 미래의 육군으로 자라나고 있는 데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손님들은 궁전의 여러 소조실들을 돌아봤습니다. 참관을 마치고 그들은 궁전 예술 소조원들의 종합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적십자 국제위원회 위원장 빼떼루 모레르와 일행이 23일 만경대를 방문했습니다. 저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었으며 세계 자주와 위협 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빛나는 혁명생애와 만경대 일가분들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손님들은 고향집에 소중히 보존되어 있는 사정물들을 주의 깊게 돌아봤습니다. 손님들은 만경대 옛집 방문을 기념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쿠바의 뿌렌사라디나 통신이 9일 우리나라를 소개했습니다. 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조국해방전쟁 승리 60돌을 뜻깊게 경축했다고 하면서 평양에서 다채로운 행사들이 성대하게 진행된 데 대해서 상세히 소개하고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지난 세기 말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압살 책동을 더욱 노골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평화적 목적의 우주 계획을 어떻게 실현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었다. 통신은 이와 같이 전했습니다. 조선인민과의 연대성 및 조선통일지지 아랍위원회가 우리인민의 정의의 위협을 지지해서 13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영도 밑에 승승장구하고 있는 우리 공화국의 전적인 연대성을 표시하고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아무리 발악해도 주체조선은 전어 믿고 질서정연한 나라, 선군의 조국, 자유로운 세계 본보기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캄보디아의 고고학자들이 시엠리아프주의 산간지대에서 1200년 전에 사라진 고대 도시를 발견했습니다. 마엔드라 파르바타라는 명칭의 이 도시는 캄보디아의 유명한 앙코르 와투 유족으로부터 서쪽으로 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유족보다 약 350년 앞서 건설됐다고 합니다. 얼마 전 필리핀의 중부 앞바다에서 여객선과 짐배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38명이 사망하고 82명이 행방불명됐다고 합니다. 얼마 전 일본의 가고시마 현에서 사쿠라지마 화산이 분출했습니다. 화산이 분출하면서 연기가 5,000m 높이까지 뿜어져 올랐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북부지방으로 이동해오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살이 온 해주에서 주로 개인 날씨였으며 그 밖의 지방에서는 개였다가 흐렸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평성 32.1도, 몬산 34도로서 당일 최고 기온으로서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위성화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지방에 오후에 낮은 층구름이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32도로서 평년보다 4도 높았습니다. 내일은 8월 24일 토요일, 음력으로 7월 열여덟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북부지방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소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22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3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소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산시 북소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강계시 북소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청진시 북소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함흥시 북소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몬산시 북소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소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평성시 북소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사리본시 북소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주시 북소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개송시 북소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지구물리학적 요인에 따라 불리한 시간은 청진지방에서 19시부터 21시 사이므로 순환기 질병 환자들은 특별히 주의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대부분 지방에서 오늘보다 1도 내지 3도 낮아지어 더 선선하겠지만 낮 최고 기온은 30도 정도로서 여전히 덥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지구로서 2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고성 지방으로서 3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소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물결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계속해서 최근 날씨의 특징과 다음 주에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날씨의 특징을 보면 18일에 장마가 끝난 후 손기가 나면서 주로 개인 곳입니다. 그것은 일기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장마 전선이 남쪽으로 내려간 후 주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올해 장마는 7월 2일에 시작해서 8월 18일에 끝났습니다. 이것은 평년보다 2일 빨리 시작되고 8일 빨리 끝났으며 장마 기간은 48일간으로서 평년보다 6일 짧은 것으로 됩니다. 올해 장마 기간에 전국적으로 평균 800mm의 비가 내렸으며 이것은 지난 기간 비가 제일 많이 내렸던 1990년 이후 가장 많이 내린 것으로 됩니다. 특히 운산에서 장마 기간에 1903mm의 많은 비가 내린 것을 비롯해서 평안남북도의 대부분 지역에서 최근 연간 장마 기간에 내린 비량으로서는 가장 많은 것으로 됩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비가 내린 기간이 매우 길었습니다. 7월 8일부터 23일까지 15일간 비가 지속적으로 내렸는데 이것은 최근 연간 비가 지속적으로 내린 기간이 제일 길었던 2007년 8월 7일부터 14일까지의 8일간에 비해서 6일 더 긴 것으로 됩니다. 또한 번개, 벼락, 고온과 무더위와 같은 재해성 현상들이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8월 초부터 중순까지 대부분 지방에서 기온이 30도 이상 높아지고 대기 습도가 높아서 매우 무더웠으며 특히 몬산을 비롯한 동해안 지방에서는 8월 12일부터 16일 사이에 낮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 지속되는 등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은 고온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다음 주 25일부터 30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5일과 26일에 남부지방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27일부터 29일까지 북부지방을 지나가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30일에는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28일과 29일에 동서해안의 대부분 지역에서 초당 10m 이상의 비교적 센 바람이 불고 강한 소낙비와 폭우, 벼락을 동반한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리겠으며 29일부터 낮 최고 기온이 지금보다 4도 내지 6도 낮아져서 날씨는 몹시 선선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농촌격리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센 바람과 벼락, 폭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기로 하겠습니다.